가파른 오르막 골목을 힘겹게 오르는 준이찌는 자꾸만 오른쪽으로 기우는 몸을 바로 세우려 애썼다. 옆에서 준이찌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걷는 어머니 요코는 빠꾸만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아들 준이찌의 반응을 살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온천이 있다고요? 준이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게 말이다. 얼마 전 이사간 호시노 상네 아저씨도 효험을 봤다더구나. 요코는 준이찌의 다리를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이찌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의사 말로는 선천적으로 뼈 조직이 약해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했다. 거기가 어딘데요? 준이찌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에 든 장바구니를 바꾸어 들며 요코에게 물었다. 아까야 말하는 산속에 있는 작은 온천인데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간 곳이래. 깊은 산속이라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곳이야. 요코는 고집이 센 준이찌의 눈치를 살피며 타이르듯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홋카이도면 여기 고치현에서는 너무 먼데요. 멀긴 뭐가 멀어. 해외여행도 하루면 갔다 오는 세상에. 시큰둥한 준이찌의 태도에 요코는 버럭 역정을 냈다. 이놈의 다리 때문이지요? 준이찌는 절룩거리는 오른다리의 바짓단을 보란듯이 걷어올렸다. 뻣뻣하고 거친 털이 수북이 난 준이찌의 종아리를 보자 요코는 손사래를 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준이찌,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니? 허둥대는 어머니를 보며 준이찌는 피식 웃고는 걷어올렸던 바짓단을 내렸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어쩌니? 준이찌의 오른쪽 다리에는 얼마 전부터 시커멓고 억센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다리를 뒤덮은 그것은 면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점점 더 거칠게 오른쪽 다리를 점령해갔다. 뭔가 문제가 있어. 준이찌도 심각성을 느끼긴 했지만 어머니 혼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빠듯한 가정 형편에 치료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얼마 전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준이찌의 다리가 불편한 것은 이미 그녀도 알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털이 뒤덮고 있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온천이 피부병에 좋다고 하니까 털이 좀 부드러워지면 면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요코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듯 한숨을 내쉬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정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후 손수 예약까지 마친 요코의 성화에 준이찌는 여자친구 사이키와 함께 홋카이도로 향했다. 그녀와의 첫 여행이기도 했지만 갓 20이 된 준이찌도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이었다. 행복해, 준이찌군 덕분에. 3살 연상인 사이키는 열차 안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번의 환승 끝에 도착한 삿포로에는 9월인데도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삿포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사히카와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 역시 홋카이도는 눈이 많구나. 준이찌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없이 펼쳐진 설원이 준이찌의 눈을 붙잡았다. 사이키는 장거리 여행에 지쳐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었다. 아사히카와 역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산길을 따라 30여 분을 올라가서야 목적지인 카나 온천에 도착했다. 계세요? 오래돼 보이는 온천장은 작고 허름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누이신지? 반들반들 닦인 마룻바닥을 미끄러지듯 자구맣고 주름진 할머니가 유카타 차림으로 나왔다. 고노 준이찌입니다만 고노상이라. 얼굴 가득한 주름을 더욱 오므리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날도 저물었고 눈도 오니 들어오시오. 준이찌와 사이키는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잘 닦인 마루로 올랐다. 작은 로비를 지나 좁다란 복도로 들어서자 양옆으로 다다미 방이 늘어섰다. 온천장 문을 닫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명쾌도 찾아오셨네. 그래도 온천수는 나오니 다행이지. 운치도 있고 괜찮을 거야. 준이찌는 혼잣말처럼 부시렁대는 할머니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괜히 여행 분위기를 망칠까봐 따져 묻진 않았다. 긴 여정에 피곤했던 사이키는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잠들었다. 준이찌는 사이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와 온천장을 둘러보다가
앞마당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고노 준이찌라 했던가. 어느 지역의 고노상이지? 네? 저는 고치현에서 왔습니다. 고치현의 고노상이라. 줄곧 할머니의 말이 이상하다 생각했던 준이찌는 할머니에게 되물었다. 저희 예약에 문제가 있나요? 다른 지역의 고노씨와 겹쳤다던가. 나도 성이 고노거든. 그래서 물은 거니까 개념치 말아요. 주름 사이로 빠끔히 보이는 할머니의 작은 눈이 준이찌와 마주쳤다. 조금 있으면 저녁이 준비되니까 로비 옆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오시고. 잠시 후 준이찌는 잠에서 깬 사익기와 함께 할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을 먹고 온천을 하기 위해 계곡으로 나갔다. 온천장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계곡에 내려간 두 사람은 마른 바위를 골라 옷을 벗었다. 어둠에 휩싸인 바위 사이로 하얀 김이 솟아나는 온천수가 흘렀다. 깜깜한 계곡 온천이라 차라리 다행이다. 어둠 속에서도 사익기의 하얀 살결은 준이찌의 눈을 사로잡았다. 사익기는 부끄러운 듯 몸을 돌려 온천수로 들어갔다. 아주 따뜻해. 준이찌와 사익기는 웅덩이처럼 우묵하게 물이 고인 곳에 몸을 담갔다. 아, 피곤이 풀린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준이찌는 솔솔 잠이 쏟아졌다. 단둘의 오붓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눈을 부릅떴지만 빨려드는 어둠까지 더해 그의 의식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준이찌, 일어나! 준이찌는 새하얀 이부자리 위에서 눈을 떴다. 어느새 아침이었다. 사익기는 준이찌의 얼굴 위에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익기 얼굴이? 눈을 뜨자마자 내지른 준이찌의 말에 화들짝 놀란 사익기는 욕실 거울로 달려갔다. 얼굴에 털이 잔뜩 났어. 거울을 보고 돌아온 사익기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야, 놀리는 거야, 준이찌? 준이찌의 옆으로 돌아온 사익기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깨끗했다. 이런, 잘못 봤군. 털강박이야. 잠이 덜 깬 준이찌가 멍한 표정으로 어물거리자 사익기가 휙 이불을 걷어버렸다. 그 바람에 준이찌의 털로 뒤덮인 다리가 훤히 드러났다. 이런! 준이찌는 화들짝 놀라며 유카타 자락으로 다리를 덮었다. 하지만 분명 다리를 봤을 사익기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사익기, 내 다리 봤어? 혹시 다리에 난 털도 봤어? 왜 아침부터 계속 털 얘기야? 이상하네. 준이찌는 사익기의 반응이 안심하는 한편 더욱 거칠어진 다리털의 상태에 실망감이 들었다. 효염 있는 온천이라더니 순 엉터리잖아. 준이찌는 사익기의 손에 이끌려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 할머니가 아침 우리가 차려 먹으랬어. 일찍 어디 가신다고. 내가 준이찌를 위해 준비할게. 사익기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이찌는 흐뭇한 눈길로 사익기를 바라보았다. 낯선 주방에서도 사익기는 익숙한 듯 요리 재료를 찾아내고 주방기기를 사용했다. 여자들은 저런 걸 다 아는 건가? 준이찌가 사익기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이 사익기는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왔다. 사익기는 안 먹어? 1인분의 식사만을 차려온 사익기에게 준이찌가 물었다. 난 일찍 일어나서 먹었어. 배가 고팠거든. 준이찌가 막 미소 국물을 뜨려는데 로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밥 주세요.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남자는 잠시 후 식당으로 들어왔다. 온몸 가득 시커멓고 거친 털이 뒤덮인 털보 남자를 보고 준이찌는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의 이것과 흡사한 털이었다. 망할 녀석! 아침부터 밥 타령은! 털보 남자를 향해 버럭! 소리를 내지른 사익기는 아차! 하는 표정으로 준이찌를 보고 멈칫했다. 이를 지켜본 털보 녀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새를 못 참고 벌써 잡아드셨어, 어머니? 그럼 이 녀석은 내 차지요? 아니야, 윤서가. 이 아이는 우리 부족이야. 그래서 살려두었어. 털이 없는데? 아직 한쪽 다리만이야. 이제가 스물이거든. 둘의 대화를 넋이 빠진 듯 듣고 있던 준이찌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사익기에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액기 상? 할머니의 느물거리는 미소를 얼굴에 띄운 사익기가 준이찌를 달래듯 말했다. 네 애미가 보낸 예약 편지가 어젯밤 늦게야 도착했지 뭐야. 예나 지금이나 욕고상은 참 한결같이 성실해 선물까지 보내고 말이야. 사익기 얼굴의 할머니는 준이찌에게 어머니 욕고가 보낸 편지를 건네었다. 친애하는 고노상 20해 동안 맡았던 준이찌를 보냅니다. 준이찌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인이 설피족인지도 인간고기를 먹어야 다리가 돌아온다는 것도 부디 준이찌를 진정한 설피족이 되게 돌봐주십시오. 더불어 사액기라는 맛있는 인간고기를 선물로 보냅니다. 설피족의 영원한 종 욕고 올림. 어머니 욕고의 필체가 분명한 편지를 읽고 나서 준이찌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년 후 준이찌의 두 다리는 멀쩡했다. 그는 아사히카와 역에서 젊은 여자 손님 둘을 미니밴에 태우고 카나 온천에 가는 중이다. 천연 온천이 많지만 카나 온천은 단연 최고입니다. 일본 전체에서 말이지요. 준이찌는 백미러로 여자들을 슬쩍 바라보았다. 간만에 인간고기를 맛보겠군. 그는 이미 예전의 준이찌를 잊은 지 오래였다.